한편의 영화 같은 순간 주유소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임산부를 목격한 손흥민. 그의 뜻밖의 행동이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며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예고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손에 쥔 편지를 내려놓았다.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손이 떨렸다. 편지 속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15년 전 사망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요양원 원장의 이름이었다. 손흥민. 지은은 거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들의 불빛이 빗속에서 번져 보였다. 그 모든 불빛 중 하나가 그녀의 아버지를 감싸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망설였다. 15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분노와 그리움, 의문들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아버지는 왜 가족을 버렸을까? 왜 죽은 척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손흥민은 누구인가? 마침내 전화번호를 눌렀다. 통화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빠, 아버지를 찾았어. 전화기 저편에서 손흥민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 일찍 온다. 모든 걸 설명할게. 지은은 창가에 서서 잠시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15년이야, 흥민 오빠. 나한테 15년의 시간을 돌려줄 수 있어? 손흥민의 대답은 길었던 침묵 끝에 나왔다. 아니, 하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지켜줄 수 있어. 지은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가방에 몇 가지 옷을 던져놓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15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다. 비가 쏟아지는 밤, 지은의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을 향해 달렸다. 박지은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웃고 있었다. 박성호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이면 딸 지은과 아들 민준, 그리고 어린 수에게 꽃 언어에 대해 가르쳐주던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지은이 12살이던 그 해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서울로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고 사흘 후 경찰이 찾아와 그의 차가 강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렸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차 안에 남겨진 유서와 함께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미안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지은아, 민준아, 수아야, 아빠가 너무 사랑한다. 유서에는 그것뿐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고 지은과 어린 동생들은 갑자기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되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고 12살 지은은 자신보다 어린 민준과 수아를 돌보며 서둘러 어른이 되어야 했다. 그 하의 가을, 손흥민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대학 친구라는 그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특히 지은과 가까워졌다. 손흥민은 지은에게 책을 사주고 음악을 가르쳐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했다. 16살이 되었을 때 지은은 자신이 손흥민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위해 영국으로 떠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지은은 다시 한번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몇 달 동안 눈물을 쏟았다. 그 후로 10년, 지은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일구었다. 서울대학교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작은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다. 어머니는 오래된 심장병으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민주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수아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지은은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한 달 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손흥민이 유럽에서의 축구 경력을 마치고 귀국해 서울 외곽의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요양원을 설립했다는 것.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연락처를 찾아 문자를 보냈다.
그 후 그들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요양원에서 온 편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손흥민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지은의 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찬 바람이 몰아쳤다. 요양원은 조용했고 몇 개의 창문에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관 앞에 손흥민이 서 있었다. 10살 더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그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기다렸어. 그가 말했다. 15년 동안 기다렸으면서 왜 먼저 찾지 않았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들어와. 요양원 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환자들의 그림과 사진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다. 다른 시간대였다면 지은은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층 32로.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내 사무실로 가자. 지은은 손흥민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벽에 걸린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아버지와 젊은 손흥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책상 뒤로 돌아가 앉았다. 지은아, 네 아버지와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우린 서로 사랑했어. 대학 시절부터.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세계가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그럼 어머니는요? 우리 가족은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네 아버지는 자신의 진실된 감정과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고통받았어. 그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일부를 항상 숨겨야 했지. 그리고 그 비밀이 그를 갉아먹었어. 그래서 자살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날 강에서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어. 내가 막았어. 그 후 우린 결정했어. 그가 새 삶을 시작하게 하자고. 하지만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고가 있었어. 교통사고. 그는 기억을 잃었고 정체성도 잃었어. 내가 그를 돌봤어. 해외에서. 그리고 최근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이제 그는 지은, 민준수와 당신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 그래서 결정했어. 너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지은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를 만나도 될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31호 문 앞에 서서 지은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문 너머에는 15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준비됐어요. 손흥민이 문을 열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얼굴 선이, 어깨 모양이, 손가락이 모두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그녀는 속삭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지은을 보자 뭔가 반짝였다. 꽃이 피었구나.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주름이 깊었다. 네, 아버지, 꽃이 피었어요. 제가 지은이에요. 박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작은 꽃,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미안해. 지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 의문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방 한쪽에 서 있던 손흥민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이것은 그들만의 시간이었다. 지은과 아버지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기억은 단편적이었고 혼란스러웠지만 몇 가지 순간들은 선명했다. 지은이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민준이 태어났을 때, 수아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가족이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손흥민이 잘 있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아버지. 오빠는 이 요양원을 운영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 애는 항상 그랬지. 너무 많이 주는 아이였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은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다. 고마워요. 지은이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쉬었다. 두려웠어. 네가 우리를 미워할까봐, 네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모든 감정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 지은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영국으로 떠난 건 네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야. 네가 나에게 품은 감정이 특별하단 걸 알았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았어. 난 네 아버지의, 그리고 넌 그저 아이였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요양원 정원의 꽃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꽃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금은요? 지금 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지금은 우린 네 아버지를 돌봐야 해. 함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요. 6개월이 지났다. 지은은 요리사 일을 정리하고 요양원 근처로 이사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아버지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손흥민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을 만들었다. 민준과 수아도 자주 방문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혼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지은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벚꽃 축제에 데려가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기억하지? 네가 벚꽃 한 송이를 따서 엄마 머리에 꽂아줬지. 지은은 놀랐다. 그녀도 잊고 있던 기억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예뻤어요, 그날. 그래, 네 어머니는 항상 아름다웠어. 내가 그녀에게 잘해주지 못했구나.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건 진실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2세계에서 살았다. 하나는 너희와 함께한 세계, 다른 하나는 손흥민과 함께한 세계. 2세계 모두 진실이었고 2세계 모두에서 사랑했어. 하지만 그 2세계를 연결할 수 없었지.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다. 이제는 연결됐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가 됐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손흥민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바빠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너를 위한 시간은 항상 있어. 오늘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손흥민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양원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환자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요리로요. 손흥민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넌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잖아. 큰 경력을. 제 선택이에요. 지은이 말을 끊었다. 아버지처럼 분열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여기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손흥민은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다. 확실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15년이란 시간이 순간처럼 느껴졌다. 함께, 손흥민이 말했다. 1년이 지났다. 지은은 요양원에서 식이요법 책임자가 되었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억의 요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와 손흥민은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그들의 관계는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성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지은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치매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폐렴에 걸렸다. 지은은 병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손흥민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과 수아도 달려왔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순간 가족 모두가 그의 곁에 있었다. 박성호의 눈이 열렸다. 그의 시선은 맑고 선명했다. 오랜만에 보는 완전한 선명함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가 속삭였다.
함께 있어주어 고마워. 지은, 민준, 수아는 동시에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흥민은 조금 뒤에 서 있었다. 미안해. 너무 많은 비밀을 만들어서, 너무 오래 숨겨서. 괜찮아요, 아버지. 지은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박성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지은이 어린 시절 기억하는 그 밝은 미소였다. 손흥민 앞타 그가 말했다. 약속해,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손흥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지은에게 옮겨갔다. 지은아, 용서해줄 수 있니? 아빠가 너무 약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두 세계에서 모두 사랑하려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용기였어요. 아버지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떠졌다.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내 꽃들이 다 피었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날 밤 박성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지은, 민준, 수아 그리고 손흥민은 아침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오랫동안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의 장례식은 기이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이것이 필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거를 제대로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 장례식 후 지은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작은 상자 하나가 그의 모든 흔적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공책이 있었다. 그녀는 그 공책을 펼쳤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치매가 심해지기 전까지 쓴 것이었다. 몇 시간 동안 지은은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 그리움에 대해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내 인생은 두 세계로 나뉘었다. 하지만 내 사랑은 결코 나뉘지 않았다. 지은, 민준, 수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손흥민. 모두에게 내 온 마음을 주었다. 비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사랑은 진실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알아주길 바란다. 아빠는 결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자신을 찾아 떠났을 뿐이라는 것을.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비 오는 날 떠났고 비 오는 날 돌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이었다. 들어와도 될까? 그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돼요.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계속해서 요양원에서 일할 거예요. 아버지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다림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떠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15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긴 미소였다. 지은아, 내가 축구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을 때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언젠가는 돌아와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손흥민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함께하자, 지은아.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함께해요, 오빠. 1년 후 요양원은 크게 확장되었다. 꽃이 피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치매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지은의 기억의 요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요양원에서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원의 IT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는 환자들의 기억과 감정을 기록하는 특별한 앱을 개발했다. 수아는 미술을 공부하며 주말마다 환자들과 그림 교실을 열었다. 요양원 정원에서는 지은과 손흥민의 결혼식이 열렸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결혼식 중앙에는 박성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후 지은과 손흥민은
요양원 뒤편에 작은 집을 지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신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지은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손흥민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세계에서 살았다고 했던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세계가 됐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세계. 손흥민은 지은의 이마에 키스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꽃들. 이제 그 꽃들은 지은의 마음속에서도 피어나고 있었다. 꽃이 피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더 꼭 안았다. 그들 앞에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나뉘지 않은 채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의 진실 속에서. 지은은 요리를 마치며 접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 저녁은 특별했다. 민준과 수아가 오기로 했고 그들은 함께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할 예정이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였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지은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꽃을 피울 거예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들은 박성회에 대한 이야기와 추억을 나눴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